안녕하세요. 이종훈의 창업 카페지기 이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제 본 강의를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항상 정부지원금에 대한 그 강의를 하기 전에 항상 창업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선 퀴즈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이미지 화면에는 찍혀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제가 퀴즈를 내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이 사진을 보시고 이 영상에는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이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퀴즈를 내면 많은 분들이 해, 물고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또 사람, 등대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사람하고 등대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안과에 가서 좀 안과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이고 태양이라든가 물고기는 어차피 여기에 찍혀 있지는 않으니까 여기 있다라고 말은 못 하겠죠. 제가 이 퀴즈의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바로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찍혀는 있는데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파도를 보고 아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파도는 결국은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창업을 왜 하는가, 그리고 이 정부지원금이나 혹은 어떤 평가를 받을 때 이 심사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 건가, 그거를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진을 제가 띄웠어요. 제가 이 관상이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관상은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제 인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주제이지만, 사실 여기서 이제 내포하는 건 뭐냐면, 아무리 사람의 관상이 그런 어떤 한 사람의 일생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 운명이라는 것은 바꾸지 못한다. 즉 본질, 운명이라는 건 본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얼굴은 허상이라는 거죠. 물론 그 얼굴 자체에 나와 있는 관상 자체가 100% 허상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얼굴로만 판단하기는 어렵다. 얼굴에 쓰여 있는 관상으로만 모든 것을 풀어낼 수는 없고, 그 사람이 가진 운명도 크게 함께 들여다봐야지만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영화의 주제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있는 사진에서 보면 파도는 얼굴이 되겠고요. 운명은 바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창업자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된다. 즉 창업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정부지원금 강의에 항상 이 얘기를 하냐면, 제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어디에 몰입을 하시냐면, 정부지원금을 따는, 선발되는 거에 목적을 두고 강의를 듣다 보면 정부지원금을 따기 위한 스킬만 집중하세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라든가 사업의 어떤 방향을 정부지원금 따기 위해서 변화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이 왜 창업을 했는지를 잊게 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5년간 17억이라고 하는 정부지원금을 받았잖아요. 그 과정 중에 사실 저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즉 창업의 본질은 돈을 버는 건데, 돈을 버는 행위보다도 조금 손쉽게 정부지원금이라고 하는 어떤 정부의 지원 정책에 기대서 생존을 하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창업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거든요. 매출을 내는 거. 매출을 내는 거죠. 이 매출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
매출을 내는 거에 앞서 여러분들이 너무 손쉽게 정부지원금에 매몰이 되고, 또 정부지원금을 따면 내가 내 사업 아이템이 왠지 좋은 것 같다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고 어떠한 사업을 하시던 간에 그 아이디어와 사업이 매출로 연결이 될 거냐라는 것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아니, 내가 지금 내 아이디어가 있고 사업하려고 하는 구상이 있는데 내 돈이 없어서 이거 구현을 못한다 라는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하세요. 사실은 그거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창업했던 시기에 정부지원금을 따느라고 상당히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저도 분명히 돈이 있어야지만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와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정부 지원금을 받다 보니까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사업을 한 거지 실제적으로 제가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을 계속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컨설팅을 했었던 과정,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강의나 멘토링을 했었던 이 시기에 모든 것들을 결집해서 결과를 낸 결론은 뭐냐면, 창업자분들이 초기에 가졌었던 내가 아이디어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를 통해서 정부지원금은 손을 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지원금을 따기 위한 아이디어와 사업을 갖고 온다는 거죠. 그 본질은 매출은 안 내고 나랏돈만 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그 사업의 구상이,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매출로서 보여주질 않으시면 여러분들의 행위를 자가 체크를 계속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매몰이 되세요. 정부지원금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아이디어나 사업의 구상은 결국에는 매출로서 보여주는 것만이 진실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디어와 그런 사업의 구상은요, 어디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면 현장에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만나는 많은 창업자들과 예비 창업자들, 혹은 이제 실패한, 저의 경험도 마찬가지지만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즉 고객으로부터의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책상에 앉아서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을 합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검증하는 과정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과정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나랏돈을 위한 구상, 아이디어, 이런 것들만 가지고서 계속 맴돌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정부지원금 강의에서 항상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리는 거예요. 매출과 현장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나 어떤 발표 자료, IR 자료 이런 거 볼 때 저는 두 가지로 봐요. 매출은 어떻게 나고 있는 건가? 매출이 안 나고 있으면 현장은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가? 이걸 많이 봅니다. 자, 많은 창업 기업들이 창업을 하고 나게 되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개인 자금들, 그 다음에 3F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Family, Friends, 그 다음에 주변에 좀 멍청하신 분들, Fool, 이런 분들한테 자금을 융통을 하세요. 그렇지만 이 자금 가지고서 다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창업지원금이라든가 또 개발자금들을 받아서 충당을 하지만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냐면, 여러분이 가진 돈과 그리고 지인들로부터 받은 자금, 그리고 창업지원금이나 R&D 개발자금은요, 시제품까지예요. 시제품. 양산제품, 즉 매스 프로덕션 혹은 대규모 서비스가 공급이 돼야 되는 단계, 그 단계가 어디냐면 바로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에요. 3년에서 4년, 5년 요 사이 기간. 이 기간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돈이 필요해요. 왜? 이 당시에 여러분은 뭘 하시게 되냐면, 제조업은 대량 생산을 해야죠. 그 다음에 서비스업은 마케팅 홍보를 바로 들어가셔야죠. 많은 자금이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자금은 나랏돈이나 R&D 개발 자금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세요. 결국 여러분들은 투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엔젤 투자를 통해서 이 자금들을 해결해내지 않으시면
결국에는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정부지원금도 있고 그 다음에 투자도 있지만 가장 많이 또 쓰는 게 융자죠. 만약에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융자 때문에 문제가 터져요. 왜? 갚아야 되는데 갚지를 못하니까. 그런 돈이 여러분들이 창업을 실패할 때 꼭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맨 위에 보면 연차별로 생존율, 이게 반대가 실패율이죠.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의 창업자분들은 대체로 1년 이내에 40%가 망해요. 참 신기하죠? 그만큼 준비 안 된 창업이 많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죽음의 계곡 직전에 한 60%가 시제품 만들다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많은 수가 이제 그 죽음의 계곡을 통과할 때 70%까지가 다 여기서 소멸되죠. 근데 이게 2016년도 통계 자료인데요. 참 웃기게도 2018년도 통계 자료 수치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정을 안 한 겁니다. 제가 게을러서가 아니고 바꿀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정부지원금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부지원금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출연, 보통 이제 출연이라고 하면 말이 좀 어렵죠? 무상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융자, 대출, 이건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금도 있어요. 국가에서 일정한 예산을 만들어서 투자를 같이 해주는 매칭 펀드를 만들어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융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창업의 성공에 관계없이, 성공이나 실패에 관계없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돈이고요. 출연과 투자는 여러분이 실패를 해도 책임은 안 져도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업해서 실패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지만 이 융자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융자라는 돈을 너무 쉽게 갖다 쓰면 안 돼요. 물론 뭐 최근에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졌다라고 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돈을 안 갚는 행위는 제가 보기에는 좋은 습관은 절대 아니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빌리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막 돈을 가져다가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창업을 했을 때 가급적이면은 융자는 내가 매출이 확실하게 예상이 되는 시점에 뭐 재료비를 산다든가 가공을 한다든가 외주 용역을 준다든가 할 때 쓰는 거고요. 그냥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융자를 갖다 쓰시면 안 돼요. 그 전까지는 출연이나 투자, 그리고 이제 내가 좀 더 의사결정이 좀 필요해. 그때는 융자를 좀 쓰셔도 되겠죠. 왜냐면 뭐 영업 마케팅 단계에서는 어쨌든 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럴 때 이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정부지원금의 아웃라인을 얘기를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시면은 궁금한 사항들을 항상 여기다가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료 온라인도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그리고 유료도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좋아요하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강의를 업데이트 할 때마다 연락이 가니까 그때그때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